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결정 내용을 다음 주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읍지역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 토론회가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부안군의회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조업과 같은 일반 업종은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군산과 김제가 관할권 다툼을 벌이고 있죠. 관할권을 다투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전북방송은 앞서 동서도로 관할권이 사실상 김제시로 기울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단체장들 발언을 단독으로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김제시를 방문한 지난 4일. 김 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협조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이 사실상 김제시로 결정났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거의 아마 아시다시피 12월에 실질적으로 다 결정이 나고 2월 달에 발표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속도감 있게 해서 실제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었습니다. 김 지사가 실질적으로 결정이 났다는 지난해 12월. 만경 709에 의해서 동서도로가 김제시로 잠정 결정 중앙분쟁조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분위기는 김제시와 관할권을 다투고 있는 군산시 내부나 시의회에서도 감지됩니다. 도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놓고 뒤로는 새만금 관할권을 김제시에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분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이 상정된 지 2년을 넘겼는데 이번이 10번째 심의입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에 대한 첫 심의도 진행했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근처에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이 수변도시 예정지인데요. 중분위는 이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한 안건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군산시장과 김제시장, 부안군수도 직접 참석해 관할권 확보를 위한 각자의 논리를 피력했습니다. 수변도시는 김제 관할인 2호방 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당연합니다. 또한 새만금 첫 도시로서 분양 절차가 곧 시작될 예정으로 신속한 관할 결정 역시 필요합니다.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한 행안부 공식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더라도 관할권을 확보 못한 쪽에서 승복할 가능성이 작아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통합시군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1일 제41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 원안을 재석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3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가결했습니다. 기명 표결에 앞서 이수진 의원과 권유원 의원은 조례안 반대를, 여명선 의원은 찬성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3일 이내에 전북자치도로 통보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일 저녁 7시 20분에 고창군 신림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에 살던 40대 아내는 전신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주택 뒤쪽에서 아내와 함께 발견된 50대 남편은 어깨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한 채와 자동차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남편의 진술 등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발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21일 오전 8시 35분쯤 정읍시 구룡동의 한 아파트 인근 회전교차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한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고는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던 50대 A씨의 차량과 뒤늦게 진입하던 50살 B씨의 차량이 부딪히면서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손정선로 건설 토론회가 21일 부안에서 열렸습니다. 부안군의회는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이 지역사회의 큰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전력공사 관계자가 각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와 고영호 전북대학교 전기공학과 명예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부안군민과 부안군의회, 부안군 등이 자유토론을 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싱가포르 국회의장이 전북을 방문해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아키엔팽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주한 싱가포르 대사 등 대표단 일행이 21일 전북도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단은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전주대 교환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 한옥마을도 시찰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만남으로 양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영농 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윤중병 의원은 영농 상속공제 한도가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랐지만 제조업과 같은 일반 업종은 최대 600억 원까지 가업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지값 상승과 시설 투자 확대로 사실상 가업 승계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영농기간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액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김제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화전정리 사업으로 공동묘지로 쫓겨난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원택 의원이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20여 명의 주민들이 화전민으로 몰려 공동묘지와 다름없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됐다며 정부의 보상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박희승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일어난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지난 17일 찾았습니다. 이들은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둘러보고 청사 정상화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희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두 번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과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하고 법관 등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담반 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말 현재 전북도에 접수된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616건이며 이 중 69%인 379건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도는 전세 대출을 진행 중이거나 월세로 사는 피해 임차인에게 최대 30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이 1억 명에 육박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332만 명, 2022년 9,495만 명, 2023년 9,833만 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46.4시간으로 전국의 광역지자체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L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전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농협 전북본부는 올해 1월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대출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회생보듬자금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저금리의 소상공인 정책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늘 3월부터 전북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기존 방과후 학교와 초등돌봄 교실이 통합돼 늘봄학교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 지원 대상이 확대돼 늘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고 김한일양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교내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안전관리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우려대로 반쪽짜리 선거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정당성 약화, 관심도 저하, 경쟁 부재에 따른 부패 가능성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는데요. 전북 지역 전체 예상 선거인 19만 1,496명 중 12만 5,715명은 투표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내 51개 금고 중 34곳이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될 전망이라는데요. 총 후보자 수는 현직 이사장 40명, 비현직 30명 등 총 70명이라고 합니다. 여성 후보자는 10%도 채 안 되는 6명에 불과해 성비 불균형이 두드러졌다는데요. 금고별 무투표 현상은 전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세종과 충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60에서 80%에 달하는 무투표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독점적으로 진행되는 선거는 여러 문제점을 낳는다는데요.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사라지고 당선자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약수로 알려진 남원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원시는 올해는 한파가 계속돼 지난해보다 2주가량 수액 채취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8일 뱀사골 반선 주차장에서는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약수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 뱀사골 지역에서 채취하는 고로쇠는 해발 600m 이상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채취하는 고로쇠에 비해서 맛이나 당도, 성분 이런 게 좀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